왜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억지로 웃었고, 미움받기 싫어서 지나치게 친절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가슴 깊이 패인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책수에서는 임상 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데이비드 시버리의 통찰이 담긴 저서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를 통해 우리를 괴롭혀온 자책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10년 넘게 베테랑으로 일해온 사람조차 실수 하나에 왜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르며 햇볕도 들지 않는 땅굴 속으로 파고드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인간관계를 단숨에 가볍게 만들어줄 마법의 단어, 변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 사람이 변했을까? 라며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켜낼 가장 뻔뻔하고도 건강한 인생의 기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짧게 하루에 한 50명에서 한 80명 정도의 고객을 잠시 만나는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단순히 빵을 골라서 빵을 포장하고 커피 달라고 그래서 커피 포장해 드리고, 물론 뭐 앉아서 드시고 가신 사람도 있긴 하지만 30분, 1시간을 머무른다고 해서 내가 그 대화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안내 데스크에서 빵을 사시고 커피를 사시는 순간 한 불과 5분도 되지 않을 거예요. 2분, 3분. 근데 우리 아르바이트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장님 참 이상하죠? 우리는 2분, 3분 동안 저 사람의 성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우리가 행동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임상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임상심리학자가 다양하게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임상 사례집을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상담의 내용을 내가 듣고 나의 경우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임상 심리학자가 이렇게 상담을 해줬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 또한 그러니까 나를 토닥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여기 클라라라는 분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년 동안 계속 해온 일이 있었대요. 근데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하던 순간 찰나에 그래도 다른 동료가 알아봐서 그 실수가 퍼지지 않고 막았는데, 문제는 이것을 바라본 부장님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순간 모욕을 줬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큰 실수에 대한 것이 10년 동안 내가 해온 일에 대한 실수의 자책감이 클라라라는 사람을 너무 억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울감까지도 발전해 버리는, 그래서 이 심리 상담사를 찾아왔고, 이 심리 상담사가 뭐라고, 이런 일이 이제 한번 그렇게 모욕을 당하니까 아침마다 출근하는 일이 버거운 거고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10년이나 해온 일을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모욕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나서 반복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뭐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남자친구하고도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 저 잘못한 거를 부끄러워하고 그 잘못을 바로 잡지도 못한 채로 이제 자기가 죄인의 삶으로 본인의 삶이 햇볕이 비치지 않는 삶으로 점점 파고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자책은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자책에서 잊어버리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완벽주의이기 때문이래요. 완벽주의 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타인과 비교해서 남보다 못한 자신을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단계? 원장님이 너무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들은 살짝 그 자기의 감정은 살짝 빼고, 그쵸. 그러니까 감정은 배제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도리를만 잘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한 것 같긴 해요. 도리만. 근데 우리가 그 도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감정이 쓰이거든. 감정이 쓰이다 보니까 힘이 들어. 근데 그 무례한 사람이 뭐 빵집에서만 무례하겠어요? 병원에서도 무례하고 미용실에도 무례하고 식당에서도 무례하거든. 근데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인 거야. 그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무례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그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해도 그 물건을 사는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대요. 근데 나의 가치가 인정받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물건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지고 고독감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그걸 가장 쉽게 내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주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치장하는 거고, 내가 물건을 소유하는 거고, 이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산대. 그래서 사실은 그 물건으로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보다 사실 내면에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자기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단순히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건을 계속 사서 쟁인다고 하더라고. 저는 손님들이 오시다가 단골 손님들이 이제 뜸하시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안 오시는 건가라는 살짝 나한테서 막 문제점을 찾은 거야. 내가 혹시 서운하게 했을까봐. 이 사람이 익숙해지면 살짝 그게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러지만 상대편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노사랑 너무 친하고 민성언니랑 너무 친해서 어느 날 나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건데 언니나 로사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내가 고의로 한 건 아닌 거잖아. 내가 혹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나 이런 거 살짝 고민하고 좀 마음이 쓰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 오셔서 뭐 저기는 없는데 그냥 내가 혹시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나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저희 손님이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런 고민을 했더니 저기야 그 변덕이야. 그래서 변덕인 걸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그래, 내 잘못이 아니고 변덕이야. 아니, 근데 진짜 그분들이 또 다시 오셔. 한 2년, 3년 지나서. 그럼 변덕이 맞아, 사실은. 그렇잖아. 변덕이 맞잖아. 나 진짜 기분 나빴으면 계속 안 오시겠지. 근데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그래, 변덕이구나. 명쾌한 표현이네, 변덕. 변덕. 단순히 변덕이었어. 단순 명치를 안 온 변덕이야. 건. 별로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잘못이 아니야. 근데 자꾸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처럼 정말 좀 뻔뻔해지는 거는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자기 사는 거에. 스스로를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좀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객이나 뭐 하니까 그분들을 안아줘야 되고 그분들에게 친절해야 되고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 스스로에도 친절해야 되고 내 스스로도 상처받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오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3가지 인사이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자책은 성실함이 아니라 지능적인 자기 학대입니다. 10년의 공든탑이 실수 하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실수가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의 가혹한 마음입니다. 둘째, 무례한 사람은 단지 결핍된 영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무례한 건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존중받아본 적 없는 가벼운 사람이니 감정은 빼고 오직 당신의 도리만 다하십시오. 셋째,
타인의 마음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날씨와 같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마음이 변하는 것,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의 변덕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변덕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의 우산을 펴십시오. 여러분, 남에게 쏟던 그 귀한 친절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먼저 베푸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당신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오늘부터 더 뻔뻔하게, 더 나답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아줌마들의 책수다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토닥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빛날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